안녕하세요. 이제 요거 잘못 음소거가 안 돼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되네요. 음, 여러분들이 저한테 올려주신 사람 환자들 분석한 거를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거를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몇 개 뽑아가지고 어 자세한 하나하나의 설명을 좀 표본으로 해가지고 해볼까 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어, 어떤 분이 아니, 병 땡땡 이렇게 돼가지고 50년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호랑이 때 74지겠죠? 여자, 피메일 여자고 키는 153에 몸무게는 잘 뭐 안 적었네요. 그리고 혈압과 관절약을 먹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여잔데 키가 153인데 이제 몸무게가 몇 킬로인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50kg 미만인 사람은 실질적으로 비비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여기서 100 내지 105 정도를 빼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50kg가 아니고 한 60kg 나간다. 50kg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신장과 감당 기능이 안 좋은 거예요. 그쪽에 경락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나왔냐면 A 코드에서 유스타키오간이 나왔어요. 유스타키오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귀가 있어요. 이렇게 귀가 있는데 이 귀는 우리가 신장하고 많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키드니. 그래서 귀를 보고 병명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친 박사라고 하거든요. 귀가 여기 어디 이쪽에 뭐 하얗게 돼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실지장이다. 이렇게 귀만 보고서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손바닥만 해도 손바닥 안에 5장 6부가 6장 6부가 다 있어. 아래도 6장 6부가 다 있고 뒤에도 6장 6부가 다 있고 해도 6장 6부가 다 있어. 그래서 그걸로 분석을 해서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기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침을 하는 거는 이 귀 쪽을 해서 전기적 자극을 이렇게 저항점을 해서 삐삐삐삐 소리가 나는 데가 약한 거야. 그러면 그 부분이 위냐 간이냐 콩팥이냐에 따라서 그 병명을 알아내는 거야. 그리고 홍채도 마찬가지야. 홍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무슨 점이 생겼다. 그럼 이 점 부위가 신장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환자의 병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경락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나왔냐면 TMJ라고 있는데 이거는 턱이에요. 턱. 이게 아구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벌리면은 뭐지? 뭐 여기가 딱딱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기에 이렇게 뭐지? 못이 있는 것처럼 이 턱 거기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단경 1번에서 12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당뇨병 PI 11번에서 21번. 그리고 분만 BL 60에서 67. 그 다음에
신경에서 경련, GV 15에서 27. 그 다음에 근시 KI 11에서 21. 그리고 궤저성 구내염. 그래서 아니 테니스 테니스 엘보에서 HT 1번에서 3번. 그러니까 수소음 신경 1번에서 3번. 그 다음에 간염, GB 족소양 담경 13번에서 20. 위허약. 이 사람은 내가 몸무게가 몇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제 혈압하고 관절이 있는데 이 관절이 아픈 게 대체적으로 이제 위경이 관절을 통과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신장 때문에 이제 이 혈압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락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눈이 안 좋은 게 11번 신장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여러 번 내가 얘기했지만 신장이라는 기능은 무엇일까라고 했어요? 신장은 냉각수라고 내가 2차 얘기했어요. 냉각수. 그러면 자동차로 얘기하면 냉각수거든요. 그럼 우리가 입이 마르잖아요. 그럼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신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자결감, 뭐 유방 이쪽에 오는 거는 전부 다 이 냉각수 고장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 여기 보잖아요. 당뇨병 하면은 신장에 이 사람은 KI 11번에서 족소음 신장경 11번에서 21번에 문제가 생겨서 당뇨가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소갈 입이 마르는 거야. 입이 마르고 그 차가운 게 땡기고 싶은 거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냉각수가 고장이 나서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열이 뜨든 진성열이 뜨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찬 걸 먹으면 사실은 우리가 그 냉각수를 할 때요 모터에다가 물을 갑자기 찬물을 부으면요 연기가 꽉 나. 어? 미지근한 물을 보면 그렇게까지 가열돼서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도리어 36.5도 되는 한 40도 정도의 물이 우리한테는 제일 좋은 거야. 그래서 너무 찬 걸 먹게 되면 내가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를 알아요. 이 사람도 눈이 안 좋아지고 당뇨가 한다는 거는 이 사람이 당뇨가 나 없는데 이럴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간염까지 맥혀 있어. 그리고 테니스 엘보 여기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수소음 신경 여기 우리가 엘보는 여기잖아요. 근데 수소음 신경은 손가락이라고. 이 손가락에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수소음 신경은 이렇게 해서 여기를 통과하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수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 근육은 늘어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운데로 거의 한 43도의 뜨끈한 물에 가서 이거를 펴줘야 돼. 이걸 펴주면 여기가 수축이 되면서 여기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환자가 딱 오면은 어느 경락이구나. 그리고 글자가 무슨 글자구나를 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분은 전체적으로 비위기능이 안 좋고 신장도 안 좋고 견문도 안 좋은 거야. 전체적인 난국이야. 근데 왜 그럴까? 나이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로 얘기하면 연식이 너무 오래돼가기 시작한 거야. 74시잖아. 50이나 60보다는 훨씬 연식이 오래된 거지. 그러니까는
하나가 고장나기 시작하면서 다른 것도 다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애기들은 치료가 되게 빨라. 병도 깊어지지만 치료도 빨라져요. 그래서 어, 이런 분들은 총체적인 난국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내가 이 귀 유스탈기원을 하다 말았는데 여기에서 귀에서 이렇게 귀이 있어. 귀를 유스탈기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귀는 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유스타키오관이 있고 하다 보면 여기에 달팽이관이 있어. 근데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달팽이에 요렇게 달팽이에 담아져 있어. 그래서 얘가 여기는 예를 들면은 한 20Hz 뭐 늘 소리를 저음을 들을 수 있고 점점 갈수록 고음까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귀가 안 들리는 이유는 충격, 이게 포탄 있잖아요. 이렇게 젊었을 때 포탄을 귀에다 대고 탕탕 하면은 충격에 의해서 여기에 유모세포라고 있어요. 유모세포. 자, 유모세포는 평상시 때는 하늘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주파수를 받아. 이렇게 하늘에서 바깥에서 나오는 주파수를 얘네들이 그걸 읽어서 요 밴드에다가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어떠한 충격, 누구한테 맞았어. 아니면 뭐 물이 들어가서 내가 그걸 후벼가지고 염증이 생겨서 거기가 탁지가 생겼어. 그러면 유모세포가 어떻게 돼요? 누워버리거나 여기가 듬성성 털이 빠진 것처럼 없어져 버리면 어떤 주파수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못 읽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고치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이명, 난청, 뭐 메니에르 이 모든 게 다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치는 어, 그게 있네. 그리고 소리쟁인가? 소리쟁이 뭐 대장간인가? 이게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의 주파수를 뭐 1에서 1000Hz까지 저장을 했다가 젖은 더 낮은 저음서부터 그거를 해주면서 이 유모세포를 살려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 그래서 전 이제 그걸 보니까 이 기계는 인체에 해도 없고 괜찮겠다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100%가 아닌 거예요. 왜? 유모세포가 털이 빠진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게 누워져 있어.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에 놀러 가면 이봉이라는 자지에다가 먹여. 촛불을 먹여서 그 촛불에 있는 거를 내가 누운 상태에서 그걸 꼽아서 거기다 불을 붙여. 그래가지고 진공 상태를 해서 누워있는 털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그러니까 왜 진공 상태로 하니까는 불이 타서 안에 있는 귀지도 다 나와요. 그게 이제 이봉이라는 게 있어. 여러분들 쿠팡에 보면은 뭐 한 개의 쌍으로 5,000원, 6,000원, 10,000원 해요. 그런 거 하나 사가지고 귀에다 꽂고 한 번쯤, 1년에 한 번쯤은 해볼 만해. 그래서 우리 병원에 사실 있어요. 근데 있는데, 응? 뭐 어떻어? 등록을 됐어? 예, 지금 얘기하지. 네, 얘기하지. 네, 들어오세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가 당뇨병이라는 글자가 우리 그 양자표정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당뇨 2차성 또 진성 자이고 진균 진균성 진성 당뇨 그리고 당뇨 2차적으로 이런 글자가 자꾸 떠요. 내분비 쪽에 당뇨에 가면. 근데 여러분들 당뇨라는 그 자체 단어가 쌀 밑자에다가 당나라 당자가 들어가요. 인공 글자. 응? 그리고 뇨는 이게 당뇨야. 소변에 당이 나온다는 거거든. 당뇨 말 그대로. 우리가 하도 당뇨. 그리고 영어로는 다이아베츠 멜리터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어 달콤하다 이런 뜻이야. 이거는 사이판. 그러니까 소금을 그 오줌을 찍어 먹으면 달콤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변에 당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어, 그러면 나는 당뇨가 없는데 왜 이거 나올까? 그렇게 나오거든요.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당뇨라는 거는 체내에 인슐린이 적게 나와. 이게 효소거든요, 효소. 랑게한스섬이라는 그 췌장에 있는 거기에서 효소가 적게 나와서 내가 먹은 것만큼 요만큼의 효소가 나와야 되는데 효소가 작아. 효소가 적게 나와. 그래서 이거를 에너지화를 못 시켰어.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이거를 글리코겐이나 이게 글루코즈인데 당, 당이에요, 당. 포도당이 효소에 의해서 이게 에너지로 해서 다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거나 혈액에 당이 없어야 되는데 당이 많이 있는 거야. 그래서 신장에서 걸러내질 못해서 소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디에 해당이 된다? 이거는 췌장은 어디에 있어요? 비장이잖아. 그지? 비장은 위하고 연결돼 있죠. 하고 그 다음에 신장이 같이 안 좋아져서 당뇨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 음식을 요만큼 먹고 내가 이 효소가 규칙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밥을 3끼 먹고 그리고 운동을 해주고 그렇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당뇨 체크를 어떻게 해요? 피를 검사했을 때 식전, 밥 먹기 전 하고 식후 밥 먹기 전에 보통 70에서 한 120까지는 이게 나오면 뭐 정상이다 이렇게. 그리고 식후에 110서부터 180까지 나오는 것도 그렇게 큰 당뇨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왜 요새는 너도 나도 120만 넘으면 당뇨로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제약회사 문제거든요. 이 당뇨 시장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당뇨의 그 인슐린 약이 우리 몸에
조금 소화가 좀 많이 안 되고 요 미국인가 이런 데서 참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메트포르민이라고 했어요. 메트포르민. 이게 당뇨약에 500ml. 근데 이게 우리 몸에 당을 이게 인슐린을 분비하는 거잖아요. 이걸 먹어서 그 바깥으로 이 몸 안에 당을 흡수를 안 시키고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살이 빠져요. 그 비만약으로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메트포르민이.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이 인슐린을 내가 바깥에서 들어오면 내 몸에서 인슐린을 안 만들어내요. 이 사람은 결국은 당뇨 환자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저기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서는 메트포르민이라는 거를 먹고 비만 약으로 하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되게 위험한 걸 알았어. 근데 그게 우리 미국에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 6개월 후에 우리나라에 싹 퍼져요. 거기에서 그 의학 정보를 들어서 실제로 우리 비만 시장이 되게 많아요. 거기에 일부러 먹이는 거예요. 이거를, 메트포르민을.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을 내가 마약 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마약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굉장히 기분을 좋게 해줘요. 왜 이걸 먹을까? 사람이 이 세상에 고민 없이 아주 엔돌핀을 생성하고 너무너무 좋게 해줘. 근데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 뭐예요? 중독성이에요. 그래갖고 펜실베니아인가? 거기는 사람들이 요새 페타민이라고 해요. 중독자가 많아. 이 페타민이 뭐냐면 암 환자들 이 패치 있잖아요. 이 패치. 그 패치가 페타민이야. 이거를 너무 싸. 이거를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맞으면 그냥 젊은 애들이고 등치 큰 애들이고 그냥 좀비처럼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은 중독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어떤 엄마가 그 딸을 구하려고 거기를 왔어. 라스베가스에. 라스베가스에 왔는데 엄마가 중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다가 그 엄마한테 이제 마이크를 대니까 자기는 여기서 집에 가면 된대. 근데 딸을 구할 수가 없는 거야. 딸을 놔두고 어떻게 가냐는 거야. 이미 중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자기의 그 본능으로 모성이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그 딸을 구하려고 그 라스베가스에 왔다가 모녀가 이 펜타민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중독이라는 거는 사람이 그걸 안 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자가 중독이 뭐냐 이렇게 나왔어요. 자가 중독. 그게 가끔 나와요. 그건 뭐냐면 내 몸에서 우리 내 몸에서 바디에서 생리현상이 일어나는데 생리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예를 들면 변비가 있어. 아니면은 야뇨 또 아니면은 어쨌든 이렇게 변비 같은 게 있으면 내가 저번 시간에 내가 변비가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그 변비라는 거는 대장에 이 대변이 끼어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결론은 수분을 흡수했어. 그럼 여기 딱딱하게 부여 있잖아. 그럼 여기에서 독소가 나와. 그게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자기가 그 요산 중독이 되고 요산 중독이 되고 이 혈액이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중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커피라든가 담배라든가 니코틴 중독, 카페인 중독 이런 중독은 이런 마약 중독보다는 훨씬 약하지.
약하지만 내 몸은 하느님께서 그걸 안 먹어도 내가 활동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어떤 물질에 의해서 뭐 담배나 그 커피 때문에 내가 활력소가 생기고 이거는 이미 중독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를 예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람들이 나만 보면 그 커피를 감춰요. 우리 병원에서는. 어? 예, 아니면 이제 궤변을 늘어나. 이거는 저기 생명 활력소.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그거를 마셔야지만이 진짜로 우리 이제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커피를 마시면 안 돼. 그분은 왜냐면 청각 쪽에 문제가 생겨 있어. 왜냐면 뇌중증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개인 문제니까. 그런데 이런 어쨌든 카페인 문제가 생기면 이 커피가 들어오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심장을 뛰게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열이 생겨요. 열이. 그럼 열이 생기면 열은 어떻게 위로 올라가. 그러면 하토는 차가 땡. 그리고 그러면 자 심장을 뛰게 해준다. 그리고 하토가 냉해진다. 이거는 운동할 때도 똑같이 난다고 해서 운동할 때도. 그 운동과 카페인에 의해서는 어떻게 다르냐. 운동은 자동차를 얘기하면 달려주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커피를 마시는 거는 공회전이야. 심장만 뛰게 해주는 거야. 온몸은 안 뛰고. 그러면 자동차를 세워놓고 엑셀을 밟는 공회전이야. 같다는 거지. 그러면 이 차가 자동차로 얘기하면은 공회전을 오래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뻥. 모터가 가열돼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코틴도 마찬가지예요. 니코틴은 중추신경 흥분제야. 중추신경. 우리가 커피를 담배를 피면 마음이 안정이 된다고 해요. 그거는 연기를 보면서 어느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이게 그 니코틴을 패치하는 게 있어요. 그게 10ml, 20ml, 40ml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박스 속에 니코틴을 10ml를 넣었다는 거고 이건 20ml 넣었다는 거고 이건 40ml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40ml는 엄청 센 거예요. 이거는 중독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피지 않는다는 거지 이거는 담배 피는 거보다 더 나빠.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 한 15년 전에 니코틴 이걸로 해가지고 패치를 막 엄청 팔았어. 근데 이게 그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담배나 커피나 편지가 힘들어. 어떤 사람은 커피 끊으라고 하면 나는 죽으라고 하는 게 나아요. 이래.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뇨 환자들 보면요. 거의 난 99%라고 그래. 커피를 많이 마셔. 블랙이든 연하게 마시든 이게 결론은 이 커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비장을 마르게 해서 그 인슐린이 분비를 안 하게 해서 당뇨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강심이뇨제잖아요, 커피가. 그래서 이게 그 신장 기능도 안 좋게 해주는 거예요, 키드니도. 그러면 이 글자는 뭐뭐뭐가 틀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으로 나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33가지가 있어요. 33가지 주파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거는 갑자기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어.
그 파동을 넣었을 때. 그래서 이게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밥을 안 먹은 상태에서 이거 넣어주면 안 돼. 그러면 식은땀을 쫙 흘리면서 눈이 딱 돌아가. 그래서 이 사람이 설사 당뇨가 있다 하더라도 당뇨병 33가지 그 주파수는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당뇨 2차성이라는 거는 당뇨로 인해서 우리 백신의 부작용이 혈전이잖아요. 당뇨의 부작용도 혈전이 생겨요. 이 떡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성으로 혈전이 생기는 걸 말하는 거고, 가이고 진균성 진성당뇨라는 거는 이미 당뇨로 인해서 곰팡이가 거기에다 서식했다는 거예요. 당뇨가 거의 2기쯤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저혈당 주파수 밸런스가 나오는 게 있어요. 저혈당 주파수 밸런스.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 혈당이 떨어질 때 내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거야. 식은땀이 나거나, 손이 떨린다거나, 허리가 져서 터진다든가, 이런 게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야. 내가, 배가 고파도 능히 견딜 수 있으면 이거 안 떠요. 근데 이게 가끔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배고파서 배고프다 밥 먹는 사람. 이제 그런 식사가 조금 불규칙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진땡땡 71년 인생이고 필메일이고 난소암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먹고 있는 거는 수면제야. 요것만 봐도 이 사람이 병이 보여줘야 돼. 수면제가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건 100% 비장. 100% 비장. 잠이 안 오면 다 비장이에요. 그 신경에 가서 불면증에 보면은 불면증에 비장 손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독태음 비경, SP, 스프린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독태음 비경은 어느 길을 따라가는가를 보셔야 돼. 제일 먼저 발가락, 엄지발가락, 음백이라고 해요. 거기를 따라서 자궁, 그 다음에 난소, 그 다음에 비장, 그 다음에 위, 임파선, 유방, 갑상선. 독태음 비경 경락은 이렇게 가요. 제가 2009년도, 아니 2012년도에 그 차보살이라는 사람을 했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갑상선 암이 왔었는데 이거를 그 한의사 그 스님인 사람이 그 치료한다고 해서 그걸 놓쳐가지고 난소암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임파선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 왔었는데 지금 이제 살아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 사람이 봐봐요. 갑상선에서 난소로 해서 임파선. 이 길을 따라 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 난소암이 온 거는 이 비장 기능에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면 비장은 왜 나빠졌느냐를 여러분들이 추적해서 들어가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 제일 첫 번째가 식사가 불규칙한 거야. 그리고 우리 몸에서 제일 그 피가 잘 안 가는 곳이 항문하고 난소예요. 그러면 피가 잘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운동을 해야 돼.
이 사람이 이제까지 어떻게 형태로 왔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야. 아침 굶고 직장 나가고, 아니면은 뭐 다이어트를 하려고 뭐 했고, 이런 것들이 그냥,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떤 환자가 왔을 때, 이거를 오면, 이 사람은 지금 경락으로는, 여기서 나온 경락으로는, 갑상선종 BL 3번에서 8번, 그 다음에 뇌하수체 전염, 그 다음에 편두통, BL 1번에서 2번, 그 다음에 유방암, 암 일반적인 이 형태, 그 다음에 이건 뭐야? 발, KIH, 신장염 2번에서 6번, 그 다음에 혈장을 깨끗하게. 이 사람은 비장은 비장, 조폐 비경은 안 나왔는데 방광경 3번에서 8번이 왔어요. 그러면 방광경 3번에서 8번은 여기에요. 그리고 뇌하수체 전염이 있었어. 이거는 호르몬이야. 뭔가 이 사람이 호르몬제를 먹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신장과 방광경 경락이 막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광경 1번, 2번은 여기 청명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이 방광경락 머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머리. 그러니까 뇌하수체 전엽에 호르몬 밸런스를 맞춰주는 뭔가가 고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난소암으로 온 거죠. 그래서 피도 이제 혈장이 이제 깨끗하지 않고 지금 암이 2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잠을 못 자는 거를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그 잠잘 때 모든 거를 셋업해줘. 모든 거를. 그러니까 그때 모든 세포나 이런 게 재생이 되는 거야. 근데 잠을 못 자고 그 셋업을 못 시키고 계속 열이 뜨니까 신장에 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수면제를 먹으면서 잠을 자야 될 것이냐? 그 원인을 찾아서 해야 되지 수면제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땡땡 48년생 여자 피메일 150에 56이야. 이 사람은 복부비 많이 있어 보이지, 그지? 그 다음에 혈압, 당뇨, 간, 당뇨, 간, 위염. A코드에서 다발성 성화증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편두통, BL 나왔어요. 두통, 집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고혈압증, LI 5번. C양명 대장경 LI 5번에서 11번이 문제가 생겼어요. 빈혈, BL 11에서 35. 이 사람 아까 요통, BL에서 11에서 35. 그 다음에 신장불면증.
그리고 정서의 포용력이라고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요것만 봐도 병이 어디에서 온 걸 알까요? 봐. 나이가 있는데 150에 56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한 150에 한 40일, 40이 나가야 되는데 10kg가 오버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에 복부비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혈압과 당뇨가 올 때다가 간에도 지방간이 끼게 되고 자기가 살이 찌니까 어떻게 돼? 내가 살을 빼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식사가 불규칙해서 위험이 온 거야. 그러면 자발성 경화증이라는 건 뭐냐면 심장에서 먼 쪽으로 이게 모든 혈관이나 근육이 굳어져 가는 걸 자발성 경화증이라고.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편두통도 방광경, 또 빈혈도 방광경, 이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빈혈인데 방광경 11번에서 척추 쪽에 이 사람은 안 봐도 두 등이 굽어졌다는 소리야. 여기가 맥혀서 어지럼증이 있는 거야. 그런데 고혈압증에 LI 5번 대장경, 수양명 대장경 5번 11번이 떴단 말이야. 자, 이 소리는 이 사람이 혈압약이 있으니까 혈압약을 먹고 있을 거야. 그래서 혈압은 다운이 돼 있는데 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뒷목 당겨 고혈압이 오는 뒷목 당기잖아요. 그거를 증이라고 해요. 고혈압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양명 대장경 5번에서 11번이니까 이 사람은 배가 차가운 거야. 배는 차가운데 열은 위로 떴어. 그러면 이런 사람은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서 밥을 소식을 하면서 운동을 많이 해주면서 해야 되는 거야. 밥을 안 먹으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지금 48년생이니까 거의 76세.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살 빼는 것도 해봤을 거고 별거 다 해봤겠지. 이 나이 때면 안 해본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긴 병이야. 내가 어떠한 내 몸의 룰을 정해서 밥은 무슨 일 있어도 내가 먹기 싫어도 물 말아서 밥을 먹어. 김치하고 그래도 먹어. 그렇게 되면 내 몸에서 공장이 쉬지는 않아. 근데 내가 밥을 안 먹었어. 내가 밥맛이 없어.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써. 그래서 안 먹었어. 이 안 먹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비장에서 소화효소가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이제 하다가 배고플 때 과식을 해. 그러면 이제 위산이 많이 나와. 안 먹을 때 산이 나와가지고 위벽을 흩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내 몸을 관리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양자화동을 하면서 수태 많은 환자를 봤을 거예요. 그리고 분석 결과를 볼 거야.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병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치료법은 간단해. 밥을 꼭 새끼를 먹고 척추를 펴주고 척추를 이렇게 구부리면 안 돼. 방광경 동락이 다 맥혀. 그리고 배를 따뜻하게 해줘. 그게 그거예요. 운동, 소식, 그 다음에 배를 따뜻하게 해줘. 이런 지금 병명은 수도 없이 많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내 룰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아까 정서에서 포용력이라는 게 나왔어. 이게 뭐예요? 자꾸 물어봐요. 이 사람은 지금 현재 겉으로 보이면 어떨지 모르지만 속에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주파수가 필요한 사람. 뭔가가 포용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용력이라는 이 주파수를 넣어줘야지만 릴렉스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땡땡 2000년생이에요. 그러면 지금 23살인가?
24살 남자. 키는 182에 70kg예요. 이제 당뇨 2차성. 이 사람은 강박장애가 있어서 정신과 약을 먹고 있네요. 당뇨, 그 다음에 골반염, 곰팡이균, 그 다음에 유선염, 이게 ST 12에서 18, 자궁 탈출, DB 27에서 29, 순환부진, 변도성 부족, 그 다음에 페인, 통증, 신경에서 이건 SP 독퇴음 비경 12에서 18, 그 다음에 치유종수, 굴절 이상 특사경화증, 담즙성, 간경변증, 그리고 정서에는 성급함, 그 다음에 극도의 정신적인 긴장, 불내성, 그 다음에 지속적인 원치 않는 생각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사람은 A 코드에서 당뇨가 나왔어. 그럼 뭐야? 소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경, 아까 여기 비경 어디 있어? 여기 신경이 나오는 거야. 감경, 다 소화 기능이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골반이 틀어졌어. 골반이 틀어지면 척추도 틀어져요. 그런데다가 자궁 탈출 유선염, 남자인데 왜 자궁 탈출하고 유선이 나와요? 이거는 얘가 남성 호르몬이 안 나오는 거야.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거야. 많이 나오는 거야. 왜? 지금 23살 사이면 한참 남성 호르몬이 나올 때야. 그래서 막 진짜 뭐 해야 되는데 소심한 거야. 굉장히 소심해서 지속적인 원치 않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자기는 멈추려고 해도 끊임없이 강박증처럼 나오고 불내서 참을 수가 없어. 화가 난 거야. 짜증난 거야. 응? 그리고 골절이상 측사경화증이라는 거는 얘가 걷는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걷는 게 아니야. 뭔가 굽어져 있어. 그래서 잘 이렇게 걷는 거야. 얘는 지금 뭐가 문제냐? 자기 몸에서 중추신경 중에서 치유중추가 고장이 났어. 그래서 치유중추가 고장이 난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우리가 잠잘 때 리셋이 돼야 되는데 리셋이 안 돼. 이 중추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 참 치료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애는 양자파동을 하게 되면 많이 좋아지긴 해. 내가 이 어떤 그 이상하게요. 이렇게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부모들은 인텔이야. 그래가지고 임신을 해서 임신 태교를 하는데 좀 뭐라 그럴까 극도로 자기 거에만 몰두를 한 거야. 얘가 오버한 거야. 이게 아기의 뇌가요. 우리 인간이 5%에서 10%잖아요. 아기 때 뇌는 1%도 안 돼. 그러면 편안하게 클래식을 듣거나 아니면은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대화하는 정도여야 되는데 너무 고차원적으로 무슨 저 물리학자처럼 M W 시그마에 어쩌고 저쩌고
얘가 용량 초과가 된 거야. 주입을 할래. 대체적으로 그래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치과 의사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치과 의사예요. 근데 부인이 음악가야. 그럼 그걸 가지고 너무 센시티브하게 하게 하니까 얘가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걸 해도 안 된다는 거야. 이게 하느님께서 5%에 10%만 내라고 쓴 거지 이거 이상을 해도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또라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우리 이제 어디에서 그 어린 생릭주베리의 어린 왕자처럼 아 어떤 애가 그 자폐아가 있어. 어? 근데 걔는 우리하고 다른 거는 뇌의 활동이라든가 액팅하는 그게 조금 다를 뿐이야. 걔네들만이 살고 있는 별에 가면 걔가 정상이고 내가 비정상인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걸 바라보기 때문에 걔가 비정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도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너무 많은 용량을 이 애기한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물리학자나 아주 머리를 돌리는 사람들, 애기들은 천재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떻게 내가 사회에 나가서는 할 수 없는 애들이 특징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왜 우리에게 5%, 10%만 쓰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 우리가 정상이야. 근데 외눈박이만 살고 있는 별에 가면 우리는 비정상이야. 눈이 두 개 있는 사람. 우리가. 그것처럼 보는 관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는 내가 보기에는 이제 임신 쪽이라든가 그쪽에서 문제가 있었고 이 신경에서도 치유 중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 병원에 암 환자예요. 암 환자인데 땡땡땡 50년생이에요. 여자이고 어, 유방암이에요. 유방 캔서고 이 사람은 A 코드에서 벨시마리가 떴어요. 그 다음에 근위 양증이 떴어요. 그 다음에 부신성 잡제가 떴어요. 그리고 혈전, 식욕 저하가 떴어요. SP12에서 18, 히스테리, 위경, 41에서 45, 신누형 이렇게 떴어요. 이 사람은 A 코드에서 벨시마비가 왔다는 거거든요. 벨시마비는 뭐냐면 그 벨시라는 사람이 이 마비를 한 거예요. 구아나사예요. 여러분들 이 구아나사가 오는 원인을 내가 두 가지를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독태양 방광경 경락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경명 위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와요. 그런데 이게 3차 신경통에서도 오는데 자, 3차 신경통이 오는 원인이 족태양 방광경, 조경명 위경 똑같아. 이 원인이나 이거 원인이나 똑같아. 그런데
이제 구안화사, 안면마비 이렇게 되는데 이 등 뒤 있잖아요. 뒤 여기 턱 뒤에 여 근육이 수축하는 거야. 자, 여기가 수축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여기로 쏠려. 여기 당겨버리는 거야. 여기서 이쪽 근육에서 당겨 수축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가 입이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 쪽으로 당겨져 있는 쪽. 그래서 이게 이쪽을 통과하는 경락은 족태양 방광경 경락이에요. 여기서 당겨서 돌아가는 수가 있어요. 여기 이거는 위경이에요. 독양명 위경. 독양명 위경 1번에서 9번까지가 겹칠 때 와요. 족태양 방광경은 보통 9번에서 11번 요 사이가 돼요. 제가 이게 옛날에는 반미라고 했어요. 반미. 반미. 위장에 반대된다. 이 허준 선생인가? 그 누구지? 내가 생각이 안 나지. 어? 아니라는 거야. 허준 선생의 있어요. 스승이 있는데 우리 텔레비 이수대로 나온 사람. 맞아. 이 사람이 반위로 죽어요. 반위로. 그러니까 자기를 해부하라고 하고 죽거든요. 그게 반위라는 건 위암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안화사가 와서 위경경락이 맥혀서 위암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안화사가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위암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차부살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람이 30살 초반인가 40대 초반에 입이 이렇게 돌아갔었어요. 어? 이미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키가 여자가 172에다가 몸무게가 한 90kg 나가니까 아주 좋아. 90kg 안 나왔다. 한 80kg. 아주 이게 등치가 좋고 아주 귀골이 장대하게 생겼어요. 여자인데. 그러니까 입이 실룩실룩 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 이게 왔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비장하고 위를 조심했어야 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두 번째 결혼한 건데 첫 번째 결혼한 남자한테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죽으니까 그 쇼크로 그때 당시에 막 안 먹고 이러면서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이게 구하나서 갔다. 이제 그랬을 때 조심을 했던 거야. 그랬으면 갑상선종도 안 오고 또 이 난수암도 안 오고 임파선도 안 왔을 거야. 근데 그때 소홀히 한 거지. 왜?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는 앞으로 이 안면마비가 오는 사람들 때는 항상 비위 기능을 좋게 해주는 거를 신경 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은 이 마음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근이 양증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근육이 영양분이 이탈한다. 줄여드는 거. 근육의 영양분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근육이 어떻게 돼?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단백질을 먹어줘야 되겠구나. 단백질을 먹어주세요 하고 얘기를 특성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김명선이라는 분은 옛날에 여기 신우염, 젊었을 때 신우염을 나갔대요. 근데 신우염이 나왔더라고.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 여기서 봐봐. 신장은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냉각수라고 했어요. 그지? 냉각수가 원래 신장이 안 좋은 거야. 냉각수가 고장이라는 거야. 부신. 이것도 마찬가지야. 냉각수야. 응?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유방암이 온 거잖아. 냉각수가 고장이야.
유방암은 심장에 과열이 돼서 이 유방 조직 그게 세포에 암이 되는 거거든요. 유선염이나 이런 게. 이 사람은 원래부터 올 수밖에 없어. 젊었을 때부터. 벌써 젊었을 때부터. 신우염을 알았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 신우염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이걸 보더니. 신기하네. 옛날 병도 나오네. 옛날 병으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아니라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여파가 계속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왼쪽으로 온 거는 심장 열로 인해서 오는 병. 냉각수가 고장난 거야. 오른쪽은 간에 지방이 껴서 오는 유방암. 틀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어봤어요. 어디예요? 왼쪽. 당연한 거지. 신장이 망가진 거예요. 부신도 망가지고. 그래서 심장 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위경도 문제가 있어요. SP12에서 18, 조태훈 비경, 조경명 위경, 41번에서 45번. 이걸로 신경이 아주 따따라와. 이거를 내가 프로그램을 짜주면요. 매일 와서 고쳐. 매일. 정말 에브리데이 와서 고쳐. 나중에는 오늘 안 고치면 이상한 날이야.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우리는 프로그램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고치면 끝이거든. 내가 못하면 아 이거 나중에 할게 하면 되고. 근데 이 사람은 날마다 와서 나를 그거 해. 그런데 또 안 보면 오늘은 왜 안 오지? 오면 바꿔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히스테리.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 결과가 나오면 이거는 내가 이제 어저께 분석 토요일 날 어저께인가 분석하는 걸 이제 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해야지 하고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됐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그냥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그리고 물어보고 싶은 거 딱 물어보면 제가 또 사실 너무 바빠갖고 그거에 대한 답을 해줄 수가 없어. 정말로 너무 바빠갖고. 그 변명이 아니고 우리 여기 선생님 알고 계시지만 진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보고서 답을 해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올려서 다 같이 하나하나 그리고 이게 있잖아요. 글자로 이 많은 얘기를 글자로 하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내가 하면은 여러분들도 쉽게 알아듣고 여러 사람들이 좀 공부도 되고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건 이름을 제가 모르겠고 대장균이 나왔고 A 코드에서 그다음 대장균 그다음에 혈액에서 요소가 나왔어요. 그리고 중독에서 살충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골격에서 자골신경통이 나왔고 이거는 B에 11에서 구체양 방광경 11번에서 35번이 문제가 생겼고 교통에 12, 13에서 30 머리가 아파 이거는 소장경 1번에서 5번 응? 그 다음에 위, 궤양 소화에서 궤양 ST 35에서 40 12지장 SP 조태훈 비경 2번에서 6번 림프 ST 조경명 위경 12번에서 18번 그 다음에 히스테리 똑같아요. ST 41에서 45 그 다음에 경련 동맥 15번에서 27번 전립선 뭐야 이거 위산 조절 조경명 위경 1번에서 10번 이 사람은요 경락이 너무 많이 나왔어 근데 일단 하나씩 해봐요
아골 11번에서 35. 이 사람은 골반이 틀어졌는데 이게 척추에서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11번에서 35번. 두통이 오는데 담경 13번에서 30. 족소양 담경. 쓸개를 통과하는 경락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엔 남자 같아요. 여기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안 나오는데 위에 잘렸어. 이렇게 잘려가지고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은 요거 같아. 왜냐면 결립선도 나오거든. 이게 결론은 감경이라는 감낭이라는 이 쓸개라는 기능은 내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얘기했지만 설거지할 때 트리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리오를 안 쓰면 어떻게 그릇에 기름이 끼잖아요. 우리도 혈액에 기름이 껴요. 그래서 이 두통이 오는 것이 술 먹고 나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알코올성 치매라든가 알코올성 그 뇌졸중은 전부 다 거의 이 경락이에요. 13번에서 30번.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나와요. 소장경 1번에서 태양 소장경 1번에서 5번 때문에 머리가 아프대. 이건 뭐냐? 우리가 소장을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심장. 심장. 심장, 수태음 신경과 수태양 소장경은 서로가 장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에 열이 차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한약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소화. 그럼 우리가 이 심장에 열을 꺼주는 거를 하려면 이제 더덕이나 아니면은 이뇨작용을 할 수 있는 복령이나 이런 걸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하고 이거 한박사 공부를 할 때 나는 경락으로 하는 게 더 쉬워. 나는 이게 머릿속에서 그게 박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소화해서 이 사람은 전부 다 위경, 비경, 독양면 위경, 족태음 비경 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그래서 결론은 림프까지 문제가 생겼고 신경질도 나고 동맥도 맥히고 위산 조절도 안 되는 거예요. ST 1번에서 4번이면 여기야, 여기. 눈썹.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 얼굴 안마 있잖아요. 꾹꾹 누르는 거. 이런 거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현재 떨림. 그것도 심장이 떠는 거야. 심장이 발발발발발 떠니까 이게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장 근육하고 똑같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A 코드에 이 사람은 요소가 나온다고 했어. 혈액에. 그리고 살충제가 있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농약한 거를 오래 장기 먹었다는 거죠.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거 했죠. 요스타 그러니까 여기도 또 나오네. 아까 했는데 지금 했고 여기서 아까 했고 네. 이 사람도 볼게요. 고땡땡 여자예요. 48년생이에요. 피메일이고 키가 167에 66. 이 사람도 약간 비만기가 보여. 그리고 손목 골절과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데요. 그래서 골격은 가골신경통이 BL에서 11에서 35. 그 다음에 강직성 척추. 그 다음에 갑상선종. ST 10번에서 11번. 자이고 진균성. 그 다음에 두통.
수양명, 대장경, LI 2번에서 4번. 그 다음에 동통, 음경, KI 11번에서 21번. 여기 아까 빼먹은 거죠. 부신 자극제 빼먹었어. 그 다음에 눈의 수소양, 삼초경 17에서 23번. 그 다음에 담낭, 집중 ST 35에서 40.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분을 보면은 벌써 키하고 몸무게에서 이 사람은 조금 체중이 많이 나간데 당연히 콜레스테롤이 있겠지. 응? 그리고 이 사람은 배가 차가워. 그리고 신장이 안 좋아. 부신.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들어가야 돼. 당직성 척추가 나왔어. 당직성 척추염은 뭐예요? 척추 신경이 들면 굳어지는. 그렇지. 근데 이게 어떻게 굳어지냐? 목이 안 돌아가. 누가 그러냐? 이건희. 삼성에 목 딱 붙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가잖아. 어? 이 사람이 자기네 내력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이게요. 우리가 가끔 목도 뻣뻣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 안마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돌리는 걸 하거나 이럴 텐데 이건희는 삼성병원 수장이야. 그러니까 나 여기 좀 아파. 아우 피곤해. 얼마나 신경 쓰고 목이 뻣뻣해. 우리는 차라리 안마 쪽으로 가지 이걸로 삼성병원에 안 가잖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거 하고 그럴 때 제일 효과가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스테로이드예요. 스테로이드 주사와 스테로이드를 먹게 되니까 이게 굳어져 버린 거야. 이거는 안마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약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 이 사람은 이건희는 자기가 수장이기 때문에 헌전병원에 가서 그거를 해다가 이게 목이 안 돌아가게 돼.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허리가 아파. 그러면 어디 가서 이걸 좀 마사지를 받거나 정형외과에 가가지고 좀 물리치료를 받거나 이러지 약을 쓰지는 않거든. 근데 거기서는 이 사람 빨리 낫게 해야 돼. 제일 수장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백사나 스테론도 스테로이드를 쓴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게 굳어진 거야. 이 사람이 그 삼성 그것만 아니고 일반 병원에 갔으면 저렇게 안 됐을 거예요. 나 생각엔 그래. 근데 이 사람은 골반이 이 척추가 무너지면서 당직성 척추가 온 거면서 이게 어디서 왔냐? 신장에서 온 거야. 신장. 우리가 왜냐면 척추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신장은 4번, 5번에 열려 있어. 이 신장이 열이 차잖아요. 여기에 있는 게 수분이 빠져. 그런데 빠지면 똑같이 여기가 이 빠지면 여기 이 빠지면 돼. 근데 여기가 열이 더 찼어. 그래서 3 빠져. 여긴 2개 빠져. 하나 빠져. 그럼 어떻게 돼? 여기는 좁아지면서 여기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신경이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골반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신이 나오거나 신장이 나와서 방광경 11번에서 35번 요통이나 자골신경통이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신장에 열이 차서 이 골반이 틀어졌구나 하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기억하셨다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커피라든가 뭐 인삼이라든가 꿀이라든가 신장에 열이 들어가는 거 먹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두통이 오는데 이제 배가 차가운 거. 똑같은 게 우리가 경락 14개로 다 이게 답이 돼요. 처방도 되고. 그리고 눈 3초경. 이 3초경은 뭐하고 그거예요? 수고로운 심포경이다. 그죠? 눈이 안 좋아져서. 그러니까 신장 쪽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위경 35번에서 40번은 어디냐면 여기 족삼리 있는데요. 족삼리가 35번,
이렇게부터 쭉 여기끼리 안 좋으니까 여기만 이렇게 뭐라 그럴까 괄사 같은 걸로 밀어줘도 집중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중력하고 여기 족삼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게 이 조경용 위경은 1번서부터 45번까지 있어요. 1번서부터 45번까지. 이게 다 머리까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맥히니까 다 맥혀서 내가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락을 알게 되면요. 말은 어려워. 수서양 삼초경이요, 조경영 위경이요, 족태음 비경 이 말이 너무 어려운 거야. 사실 여러분들만 어려운 게 아니고 한의사들도 어려워. 그래서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이런 약자를 만든 거야. 그러면 연결이 돼 있는 거지 고속도로 상으로. 그래서 뭐든지 이 14개의 경락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까처럼 뭐 살충제 중독, 혈액의 요소 뭐 이런 게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도 다 키드니 쪽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락만 14개의 경락만 길을 따라서 오는 길만 알으시면은 치료도 말씀해 줄 수 있고 치료 방법도 말해 줄 수 있고 생활 습관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요거는 여기까지. 여자가 도공통 음경이 이제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밑에가 좀 뻐근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도통은 병이야? 도공통 음경. 위험한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는 키드니 경락이 맥혔다고 부르는 거거든. 신장경 경락이 맥힌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이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 부분이 조금 뻐근하게 아픈 거지. 거기가 여자들 생식기가 그게 이제 신장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왜냐면 모든 생식기는 신장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됐고요. 네. 거의 다 내가 오늘 몇 장 뽑아서 했긴 했는데 많이는 못 뽑았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카톡으로 들어오는 거라 이거를 컴퓨터에다가 하려고 하니까 그 컴퓨터의 카카오톡이 옛날 거는 출력을 못 하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여기까지만 했어요.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양자한의학이라는 챕터를 제가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한약을 먹고 50% 치료. 그 다음에 양자파도 50%로 사실은 치료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약이 너무 여러분들한테 여러 한의사들이 약을 갖다가 전부 다 보약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한 거야. 근데 저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 약재를 손그릇에 다 얘기한 거야. 40가지를. 이 약에서 물론 보약이 있죠. 녹각, 원유, 건지왕 이런 거는 약간 혈액을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해. 근데 이 성질이 다 미한이야. 녹각도 미한, 건지황도 미한, 원유만 아니에요. 이거는 성질이 온이에요. 이거는 식욕이 땡기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용안육, 우리가 용안육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가끔 뷔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까서 먹고 하얀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베트남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그건데 그걸 먹으면 식욕이 땡겨요. 근데 이제 녹각하고 건지약 이런 게 이제 우리 약의 40가지 중에서 저 약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의 다 오행, 모카토금수, 반신비패신 어 이거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음량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사실은 반드시 먹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할 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한테 무엇을 물어보고 할 때, 그거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내가 100%가 아닌 거야. 그렇잖아. 그러면은, 약을 먹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약이라는 거는 병원에 와서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힐링센터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 양자파동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치료는 돼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우리 병원에 뇌경색 환자가 입원을 했어요. 이 땡땡이라는 남자분인데 젊어요. 63년생인가? 그더라고. 그런데 골프를 치고 이틀 연달아 골프를 치고 그리고 캐나다를 가서 쉬지 않고 스를 간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게 됐는데 이거를 이제 그 재활병원에 6개월을 있었대요. 그러니까 6개월 있는데도 효과가 없었어. 근데 우리 지금 한 일주일 안 됐거든? 살이 펴진 거야. 살이 펴지고 너무 좋아진 거야. 내 힘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고맙다고 이제 나한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뇌경색은 내가 이제까지 수태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놀랍지는 않아요. 이거는 저렇게 좀 빠를 수는 있지만 2, 3일에 그렇게 하루 만에 펴지지는 않는데 이번에는 하루 만에 펴진 거야. 그래서 야,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뇌경색의 이 14개의 경락으로 이거를 뚫어줘서 이제 뇌가 맥힌 부분한테 명령 전달 체계를 제대로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육이 이렇게 굳어 있는 건데 이 근육이 굳어진 거를 뇌는 인식을 했는데 이제 여기를 뚫어주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개의 경락은 뇌에 제일 효과가 빠른 거야. 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양자 한의학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암 환자들한테는 내가 이걸로 치료다. 이걸 뭐 이렇게 말을 못 해요. 왜냐면 내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해놨는데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을 하게 되면 밑으로 뚝 떨어진다고. 이걸 여기까지 올라오기가 하기까지가 너무 힘든 거야, 나도. 그래서 오자마자 나는 뭐 암세포가 뭐 먹거나 말거나 하여튼 영양제는 최고로 좋은 거를 때려줘. 왜? 이미 근육의 영양이요, 뇌 속에 있는 내장의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어쨌든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내 일이니까 하여튼 최고의 영양제로 쏴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락을 해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암 환자가 치료돼서 나가고 서로가 이제 그러면 내 할 일은 다 끝난 거야, 사실은. 그런데 이게 하루하루가 눈에 띄게 좋아져야 나도 즐거운데 암 환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경색 환자에 대해서는 내가 재미를 느꼈는데 그게 뇌혈관의 경락은 최고인 거야, 최고. 그래서 이 기계가 효과가 있구나.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실감을 하는 거지. 저도 이거를 하면서 이제까지 수태 많은 사람들이 치료가 되니까 내가 이게 치료를 많이 했구나라고 했지만 이게 양자파동인가? 아니면 낯을 때가 돼서 나섰나? 사실 저도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희한하게 이런 뇌경색 환자가 딱 와서 비포 애프터가 정확하게 나타나니까 그때마다 내가 나를 다시 잡는 거야. 아, 맞아. 내 판단이 옳았구나. 내가 가는 길이 옳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인연이 됐으니까 저는 이게 이제 10년이요, 20년이요, 30년이요.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이거를 같이 이제 공유하고 이제 나중에는 저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저보다 더 많이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